안녕하십니까 전국의 유튜브 독자 여러분, 아프리카TV 시청자 여러분. 매주 일요일 여러분과 미스테리 관련 컨텐츠를 진행하는 이로 미스테리 극장의 김원입니다. 오늘 방송은 저희 제보를 통해 함께 진행된다는 점, 이 자리를 빌어 박상욱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이집트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떠올리는 건 머릿속에 있는 게 대부분 비슷합니다. 기자에 있는 대피라미드, 제일 큰 피라미드죠. 그리고 혹은 스핑크스, 아니면 아부신벨 대신전, 혹은 록소르 같은 이런 것들이 대부분 떠오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보다도 더 놀라운 것이 발견되었다, 그리고 그 이야기가 세상에 공개되었다라고 하면 여러분은 믿으시겠습니까?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하게 될 첫 번째 내용, 바로 이 사진으로 출발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사진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제 생각에는 무언가 좀 퍼즐 같기도 하고 도형을 나열했나? 라는 느낌도 있고, 혹은 무언가의 모습인가? 어떤 보고 그린 건가? 아니면 이게 만약에 위에서 내려다본 지도 같은 거다라고 해도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저희 직원들은 전술 진영 같은 거 아닌가? 라는 이야기들도 나왔었습니다. 사실 여러분의 생각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것이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미궁의 모습이라면 여러분은 믿으시겠습니까? 바로 이 모습입니다. 일단 제가 여러분에게 미궁이란 말을 던졌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미궁이라는 걸 알고 계신지 궁금하네요. 미궁이란 말을 정확하게 원래 뜻대로 정의를 내리면 미로라고 부릅니다. 그러고 보면 얼핏 미로처럼 안에가 생겨있기는 하네요. 통로와 막다른 골목이 되게 어지럽게 얽혀있는 것이죠. 원래 미궁이란 고대 그리스 로마인들이 지하나 혹은 반지하에 지었던 수많은 방들, 통로들이 한번 들어나가면 이제 빠져나올 수 없는 구조로 배치됐던 건물을 원래 얘기합니다. 그중 특히 지하 미궁, 이걸 영어로 라비린스라고 부르게 되는데, 라비린스에 대한 부분이 이집트 안으로 들어가면 신전이나 궁전 쪽에도 만들어졌었다. 되게 복잡한 건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이게 실제로 존재하냐 존재하지 않냐는 지금까지 밝혀진 게 없습니다. 그냥 그런 게 있다더라, 어떻게 보면 전설처럼 신화처럼 나왔던 거죠. 해서 그냥 단순하게 상징하는 문양이 있는 거다.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하나의 가문, 옛날이면 종족이겠죠. 그런 어떻게 보면 상징하는 문양처럼 역사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게 그리고 오늘날의 미로와 퍼즐이 되었다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자, 그럼 우리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에 만들어졌다라는 전설, 아직 확인된 건 아무것도 없지만 학자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론적입니다. 이걸 어떻게 만들었느냐? 그냥 이건 기원일 뿐이다. 그리고 당시에 자신들의 기술력을 자랑한 정도, 실제로는 구현을 못했지만 이런 이야기였다는 거죠. 우선 그럼 우리는 그 신화 혹은 전설이라고 불리는 그 이야기를 한번 주목해보고자 합니다. 바로 전설입니다. 이집트의 미궁. 전설로만 존재한다는 이것이 과연 실제로 존재했을까에 대한 걸 확인할 수 있는 건 바로 기록입니다. 근데 이집트 학자들에 따르면 이 미궁이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상상력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호수 입구에 들어가게 되고 사원이라는 뜻도 있다. 이집트 안에서는 말이죠. 역사의 기록에 보게 되면 건물이 하나씩 만들어져 있는 건데, 정확히는 땅을 파서 그리고 그 위에 기둥을 세우고, 그리고 그 위에 아주 큰 판, 대리석 하나의 판을 그대로 올린 뒤 다시 기둥을 세우고 다시 한번 올렸다. 즉 상층부와 하층부로 분리가 되고, 이 안에는 12개의 룸, 공간이 존재하고, 지하에는 1,500개의 방, 지상에도 1,500개의 방, 그리고 그 기타 여러 가지 방을 다 합치면 거의 토탈 3,800개의 방이 존재한다. 이 안에 들어가면 벽은 온통 조각 작품이며 한쪽 면을 가보면 74m의 대피라미드도 존재한다. 이게 바로 가상도입니다. 자, 이게
이집트 학자들에서 내려오는 일단 전설적인 이야기지요. 그냥 말로 설화처럼 존재하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무조건 존재한다, 맞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요. 사실일까요? 찾아봤습니다. 근데 기록이 존재합니다. 기원전 5세기에 확인이 됩니다. 기원후 아닙니다. 기원전 5세기 그리스의 역사학자였던 헤로도토스라는 사람이 남긴 책, 역사책이라고 불리는 책의 제2권의 148페이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기록을 여러분에게 읽어드릴 건데요. 다시금 말씀드립니다. 기원전 5세기에 쓰인 책입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여러분에겐 아까 보여드렸던 그 복원도를 잊고 여러분의 상상력으로 이 그림을 한번 그려보시면 좋겠습니다. 12명의 파라오는 공동으로 자신들의 유품을 남기기로 결의하고 그 결의에 따라 모이리스 호수 조금 위쪽 이른바 악어들의 도시 옆에 미궁을 지었다.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입니다. 나는 그 미궁을 직접 보았는데 말로는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다. 헬라스인들의 성벽과 다른 건축물들을 다 합친다 하더라도 이 미궁보다는 분명 노동력과 경비가 덜 들었음을 알 수 있을 것이다. 피라미드도 말할 수 없이 이 안에 있는 건 매우 웅장하고 수많은 피라미드 하나가 헬라스인들에겐 큰 건축에 대한 의미를 부여하지만 미궁은 그 피라미드조차도 뛰어넘는다. 기원전 5세기에 쓰인 책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의 상상력입니다. 미국에는 지붕이 있는 안뜰이 12개, 즉 12왕의 무덤입니다. 12명의 파라오의 무덤이 있고 그분들은 서로 마주보고 있다. 6개는 북쪽에 존재하고 나머지 6개는 남쪽에 존재하며 서로 일렬로 나와 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하나의 담장이 바깥에서 에워싸고 있다. 미국엔 또한 2층의 건물이 존재하는데 모두 3000개의 방이 존재한다. 그 중에 절반인 1500개는 지하의 방들이고 나머지 반은 지하의 방들 위에 있다. 지상의 방들 위에 있는 거죠. 지상의 방들은 지나가면서 내가 직접 보았기 때문에 말할 수 있지만 지하의 방들은 남들이 하는 말을 들었을 뿐이다. 미궁을 관리하는 이집트인은 처음에 미궁을 지었던 왕들의 관과 신성한 악어들의 관들이 그 안에 안치되어 있다며 한사코 지하의 방들을 보여주려 하지 않았다. 아까 말씀드린 게 다 지하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하의 방들에 대해서는 내가 들은 바를 전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러나 내가 직접 본 지상의 방들은 사람이 지은 어떤 건물보다 웅장했다. 이를테면 방에서 방으로 통하는 복도마다 안쪽 마당을 지나는 꼬불꼬불한 통로가 매우 복잡하며 감탄하지 않을 수 없다. 그 앞마당을 또 지나면 방이 하나 나오고 그 방을 지나면 주량이 나오고 그리고 방이 나오고 또 앞마당이 나오고 똑같은 구조로 반복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상부층입니다. 건물 전체의 지붕은 담과 마찬가지, 지붕 자체를 담과 마찬가지로 하나의 돌로 이루어져 있고 그 담에는 여러 형상들의 가득 조각이 되어 있다. 앞마당 모두 다 빈틈없이 오차 범위가 아무것도 없이 딱딱 맞아떨어지는 흰 대리석으로 만들어져 있으며 모든 방을 다 둘러싸고 있다. 미궁이 끝나는 맨 뒤쪽에는 40오르기이아, 오르기이아가 당시의 단위입니다. 1오르기이아가 1.8m, 약 2m 가까이 되는 거죠. 40오르기이아면 약 80m에 가까운 높이입니다. 그 뒤쪽으로 가면 높이 80m에 가까운 피라미드가 하나 서 있다. 그 피라미드에는 큰 동물의 형상이 새겨져 있고 그 피라미드에 이르는 둘이 연결되는 지하도도 존재한다. 그리고 미궁을 둘러싸고 있는 모이리스호라는 호수가 있는데 이 호수 자체의 크기도 3600 스타티온 또는 60 코이노스 정도의 거의 이집트가 갖고 있는 해안선 길이만큼 넓은 범주다. 호수는 남북 쪽이 가장 길고 가장 깊은 곳은 50오르기냐,
뭐 굳이 따지면 거의 100m에 가까운 거죠. 100m 정도나 된다. 사람의 손으로 파낸 인공호라는 것을 호수 자체가 보여주고 있고 그 호수 정 가운데는 두 개의 기둥, 피라미드와 비슷하게 생긴 기둥이 서 있다. 그것들은 수면 위로도 55르기이하다. 밑으로 100m, 위로 100m, 도합 200m의 기둥이 서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바로 이게 기원전 5세기에 쓰여진 헤로도토스의 책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걸 전설로 봐야 될까요? 아니면 이걸 신화로 봐야 될까요? 아니면 사실적 기록, 자기가 직접 본 건 봤다고 얘기했고 보지 못한 건 못 봤다고 얘기했으니 사실이라고 믿어야 될까요? 만약 사실이면 이거 어디 있다는 건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에 만들었는데 말이죠. 여러분은 머릿속에 그림을 그리셨습니까? 내 느낌적으로는 이렇게 생겼고 이런 그림일 것 같아 라는 그 느낌. 자, 헤로도토스가 얘기한 그 기준 그대로 저희가 복원을 직접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상상하신 모습이 이 모습과 가깝습니까? 넓은 판, 큰 판이 둘러싸고 있다. 뒤에 높은 피라미드가 하나 존재한다. 앞에 층 구조, 총 2층 구조죠. 구조의 방이 보이며 하나의 판으로만 만들어냈다. 들어가 보겠습니다. 입구를 들어가게 되면 벽에는 온갖 벽화들이 존재하고 그리고 한 방을 지날 때마다 존재하는 것들. 혹시 여러분이 상상하신 내용과 이 모양이 혹시 비슷하십니까? 기록에 나와 있는 내용대로만 얘기를 한다면 이런 모습으로 생겨야 됩니다. 그리고 각 방마다 파라오를 모시고 있는 12명의 왕에 대한 무덤들, 그것까지 함께 이렇게 안쪽에 비치가 돼 있어야지요. 더 안으로 들어갑니다. 총 12개, 북쪽으로 남쪽으로 총 6개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안을 들어가게 되면 보시는 바와 같이 파라오의 무덤이 나옵니다. 12명의 왕이 함께 결의했다라고 했으니 말이죠. 물론 이건 상상입니다. 실제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습니다. 하지만 이게 진짜라면 엄청난 발견입니다. 피라미드 하나의 안에 있었던 파라오와 달리 이 안에는 12명의 파라오, 그것도 4000년 전이니까 말이죠. 자, 우리는 분명 생각을 더 많이 할 수밖에 없는 내용입니다. 그럼 이 기록이 과연 하나만 있을까라는 궁금증도 들었습니다. 이거 하나만 있으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하니까 말이죠. 근데 또 있었습니다. 스트라본이라는 사람인데 기원전 1세기의 그리스 역사학자였습니다. 그가 지리지라는 책을 썼는데 그 안에 이것과 관련된 내용이 확인됩니다. 모이리스 호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호수의 크기와 깊이를 보건대 나일강 범람과 물결을 막아놓고 농작물과 주거지의 피해를 막아주기 풍부한 크기다. 엄청 크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 지역에는 미궁이 존재한다. 운하의 입구 근처에 30스타디아 정도 들어가게 되면 마을과 많은 궁전들로 이루어진 엄청나게 큰 궁전이 나온다. 그 안엔 많은 안들이 존재하고 많은 기둥으로 둘러싸여 있다. 입구 앞에는 매우 많은 그리고 서로 결속된 지하실이 존재하고 방문자는 안뜰로 갈 수 없고 빠져나올 수도 없다. 이런 내용들이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건물 끝까지 넘어가게 되면 피라미드가 하나 존재하는데 그 안에 묻힌 사람은 이집트 파라오 아메네메트 3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만 끝나지 않습니다. 17세기의 고대 이집트 학자 아타나시우스 키르어도 이거에 대해 이야기하고 직접 대생, 그림을 그립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모든 내용들을 확인해 보면 뒤에 피라미드가 존재하고 앞에 엄청난 12명의 파라오가 묻혀있고 그 외에 많은 유물이 묻혀있는 그런 미궁이 존재한다라는 이야기죠. 기록적인 내용들을 다 확인했을 때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하나, 규모가 엄청 크다. 둘, 길 찾기가 어렵다. 셋, 안뜰이 여러 개 존재한다. 넷, 미궁 옆에 거대한 피라미드가 존재한다. 그리고 다섯, 모이리스 호수가 존재한다. 여섯,
악어의 도시가 있다. 사람들은 오랫동안 이건 전설일 거다, 실제로 그런 데는 없다, 그냥 소설처럼 만들었고 자신들의 기술력을 자랑했을 뿐이다 라고만 이야기를 합니다. 정확하게 밝혀진 것도 없는 거지요. 그리고 실제 이렇게 엄청난 유적지가 존재하면 이걸 만들어졌을 때까지 판단하는 것도 어렵다는 겁니다. 언젠지 확인도 안 됐습니다. 발견된 건 아니니까 말이죠. 다만 기원전 19세기에 만들어졌을 것으로 추측합니다. 헤로도토스가 방문했을 때 건설된 지가 1300년이 지났고, 그리고 기원전 5세기에 쓴 거니까 실제로 지금으로 따지면 약 4000년 전이란 얘기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하나의 지도를 그리게 됩니다. 나왔던 내용을 토대로 그림을 그려본 거죠. 자, 여러분, 이 그림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머릿속에 잘 넣어주십시오. 그 위에가 그 옛날에 엄청나게 넓었던 강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집트는 사막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과거는 거긴 문명이 발생한 문명지역입니다. 과거에는 거긴 다 초원이었죠. 그러니까 지금이야 그렇게 된 거지만 과거에는 물도 풍부했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자원이 많았다는 점은 생각을 해두시고 보셔야 됩니다. 자, 이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보시는 중간 지점의 골짜기 안쪽으로 들어가는 쪽, 거기가 아마 보이실 겁니다. 거기가 바로 악어의 도시라고 부르는 지역입니다. 이 모양대로 보고 위치적인 거, 그리고 나일강이 흐르는 위치까지 확인을 해봤는데 학자들 사이에서 이거 비슷한 곳이 있는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집트의 역사 자체가 기원전 5000년 전부터 시작이 됐거든요. 나일강 유역을 농경 생활을 시작해서 최초 고대 문명을 만들었는데 고작 1000년 지났습니다. 1000년 지나서 이런 걸 만들었다라는 건 정말 놀라움과 미스테리함이 공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요. 자, 시대는 많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도 이곳에서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지도 잘 기억해 주십시오. 저희는 이 지도와 비슷한 곳을 찾아가 보겠습니다. 현재 학자들이 추정하는 예상지 이곳입니다. 자, 비슷합니까? 그리고 그 안쪽으로 서서히 깊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보셨던 대로 사막화가 진행됐지만 물도 약간 남아있는 흔적, 이쪽입니다. 그리고 그 안을 깊게 들어가면 강이 하나 흐르고 있고, 그리고 그 내부에 들어갔을 때 한 왕의 피라미드가 실제로 존재합니다. 만약 이 피라미드가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그 모습에 그대로 존재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된다면 위치는 어디일까요? 각도를 살짝 틀겠습니다. 자, 화면을 잘 봐주십시오. 우리가 아까 봤던 이런 문양의 건물이 이 안에 그대로 들어간다, 복원을 하면 이런 느낌이겠군요. 이 부분에 어느 정도 동의하십니까? 그럼 이 부분을 그대로 녹여내면 우리가 봤던 이 그림이 이 안에 나타난다는 겁니다. 즉 과거에 이 지역에 존재했고 지금 우리가 이 구글 뷰로 보고 있는 이 앞쪽에 이 지하에 묻혀있다라는 이야기지요. 어떻게 보면 실로 놀라운 발견입니다. 여기까지 아마 확인이 되셨을 겁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궁금합니다. 도대체 이걸 왜 만든 거지? 단순한 얘기입니다. 뭐 협의를 했다 치지만 그것 치고는 너무 많은 방도 있고 너무 과다하게 만들었으니까 말이죠. 여러 가지 학설이 존재합니다. 하나, 이집트의 각각의 대표들이 만나는 장소 혹은 궁전 혹은 행정적 중심지였다라는 이야기, 과거엔 여기가 도시였다는 얘기죠. 두 번째, 각종 종교의식을 하기 위해서 했다. 세 번째, 악어신들과 왕의 유해를 모시는 신성한 장소다 라고 얘기하는 것. 마지막 네 번째는 바로 앞에 있었던 아멘엠하르 3세의 신전의 역할을 한 거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어찌되었건 이집트에 존재한 그 어떤 것보다도 인공호수를 팠고 저게 다 판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 나와서 모든 것들을 만들어냈단 얘기, 이 정도면 우리가 알고 있는 피라미드를 뛰어넘는 수준입니다.
건축 양식, 기술력, 시간, 노동 모든 걸 통틀어서 말이죠. 자, 근데 이곳을 이렇게 확인이 되고 난 뒤 직접 찾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 사람은 지금처럼 우리의 과학기술을 갖고 있지 못한 사람입니다. 1889년 영국의 고고학자였던 윌리엄 더스파트리라는 사람은 이 지역에서 고고학 연구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거 피라미드 같은데? 그리고 그 앞쪽을 갔는데 무언가 판때기 같은 게 있다라고 본 겁니다. 땅에 왜 이렇게 돌이 많지? 근데 이걸 뭐라고 생각했냐면, 자, 혹시 경주 가보셨습니까? 황룡사지 터에 가보시면 이게 돌이 박혀있는 게 아마 보이셨을 겁니다. 그게 원래는 기둥이었죠. 위로 올렸다라는 잔해물들이 남은 겁니다. 고고학자였던 파트리도 똑같이 생각한 겁니다. 아니, 여기 왜 돌이 있지? 아, 이거 그냥 여기 앞에 있는 피라미드 앞에 뭐 상징물도 세워놨는데 이 피라미드도 지금 현재 굉장히 많이 무너졌으니까 아, 이렇게 무너진 거 보면 이 앞에 있는 건축물들이 다 무너졌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기반이었다고 생각했던 거죠. 여기 위에 건축물이 있었고 그게 사라졌다, 이렇게만 생각한 겁니다. 그렇게 그는 이 내용의 기록만 남겨놓고 사망을 합니다. 그리고 그가 남긴 기록이 바로 이거였죠. 자기가 앞에서 본 모양이 이거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결론을 알고 있으니까 이거 밑에 이거 지상 지하층인데? 라는 거지. 그때 당시에 파트리의 입장에선 뭐야 이거, 밑에 내려갔더니 뭐 좀 규칙적으로 그냥 돌덩이가 있으니까 원래 이 앞에 뭐가 있었나 보다 정도로만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2006년 벨기에와 이집트 연구원은 이 위치에 대해 다시 한번 관심을 갖습니다. 이게 만약에 우리가 찾고 있던 바로 그 미궁이라면, 이게 기반이 아니라 미궁의 지붕이었다면 그럼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해서 2008년 벨기에와 이집트의 연구원들이 당시에 이 파트리가 실제 찾았다고 하는 곳을 직접 찾아갑니다. 마타 원정대라고 부릅니다. 이들은 헤로도투스가 쓴 내용도 정확하게 연구를 했고, 그리고 호수보다 악어도시 위쪽에 있다라고 얘기했으니 악어도시의 실제 존재를 토대로 해서 차근차근 찾아나간 겁니다. 그리고 그 기록과 똑같은 장소를 찾아냅니다. 과학기술력은 지금 매우 발전했죠. 지금은 땅을 파서 찾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집트 정부가 허가를 안 내렸으니까. 해서 당시에 이 사람들은 이 지역을 장비로 스캔합니다. 국립천문과학 지구 물리학연구소가 쓰고 있는 지상 침투 레이더를 위에다 쏴본 겁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이십니까? 무언가 규칙적인 방해 형태가 여러 가지 있는 형태, 그리고 깊이에 따라 색깔이 다릅니다. 그리고 이 안에 존재하는 방에 대한 크기들, 약 10m 깊이 내부에 거대한 화강암 구조를 띠고 있는 엄청나게 많은 복잡한 건물 같은 게 보인다라는 게 최종적으로 확인이 됩니다. 여러분, 전설 신화였습니다. 근데 이게 실제로 존재할 수 있다는 엄청난 발견이죠. 만약 이거 개발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중국의 진슈왕, 그것과는 비교도 안 될 발견일 겁니다. 기원전 4000년 전에 12명의 파라오 왕이 모여서 만든 곳, 그리고 그때 당시 기술력으로 그 모든 호수를 땅으로 팠고 200m가 넘는 건축물을 세울 수 있었으며 문명이 발달된 지 1000년밖에 지나지 않아 이런 모든 걸 할 수 있을 만큼 발전했다. 이 자체가 놀라움일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이제 모든 결론은 끝났습니다. 파봐야지요. 그런데 이집트 정부와 문화부, 고고학 최고 평의회에서 지하 미국을 수색하는 걸 중단하라고 합니다. 하지 못하게 한 거죠. 그 이후에 루이드 코르디 아까 그 조사팀이 계속적으로 요청하고 기다리지만 재개를 안 시킵니다. 2008년에 발견했는데 2019년인 현재까지 여기는 아직 개발이 안 됐습니다. 그 이후 사람들에게 알려야 된다라고 느꼈던 마타 연구대원들은 국립천문학과 지구물리사연구소에 과학저널에 이 내용을 발표하며 사람들에게 알려졌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집트 고대위원회 사무국장은 늘 침묵합니다. 거기 있는 거 맞느냐? 침묵. 거기 개발할 계획 있냐? 침묵.
그게 맞다 아니다도 얘기를 안 하고 어떠한 말도 이야기도 하지 않고 결국 무기한으로 연장시켜버립니다. 이 협회는 2010년까지 사이트를 만들어서 운영했습니다. 우리가 찾았다, 개발해야 된다. 하지만 결국 사라져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벌써 9년이 지났죠. 그리고 우리가 이 내용을 이제 알게 된 겁니다. 이 발견은 여기까지의 내용으로 2008년 수준으로 머물러져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 엄청난 발견이고 개발의 가치가 있다고 보여지지요. 자, 이걸 왜 하지 않을까요? 왜 아직까지도 그대로 두고 있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 여러 가지 견해가 나옵니다. 하나, 여러분이 생각하는 바로 그 얘기입니다. 위에 나왔던 거 거짓말이다. 즉, 확인된 사실도 아니고 설화 쪽으로 움직였고 뿐만 아니라 이집트에 있는 땅 같은 데 때렸을 때 이런 모양이 나오는 공간이 가끔씩 존재한다. 왜냐면 이집트의 파라오의 무덤을 만들었을 때 그 주변도 같이 만들었던 건축 양식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것도 어찌 보면 그거의 일종일 수 있다. 어차피 찾아봤자 관광지 개발도 안 되는 상황. 이미 피라미드는 다 무너졌거든요. 어차피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미 도굴꾼에 의해서 훼손이 된 상황이다라고 판단을 해서 여기는 더 이상 개발해봤자 돈만 든다. 관광지로 만들 수 없다. 라고 판단을 했던 겁니다. 그거에 대한 반론으로 뭘 얘기했던 거냐면 150년경 고대 그리스의 연설가였던 아리스티데스라는 사람이 여기 있는 이집트 미로 미궁은 이집트의 위대함을 보여주는 수사학적 주제일 뿐이다 라고 서술을 했습니다. 즉 실제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건 기술력이 있다, 능력이 있다, 일종의 건축 도면만을 남긴 것이지 실제로는 없다라고 주장을 하고 나선 거지요. 해서 이걸 찾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는 실제로 존재한다. 그런데 이집트 정부가 지금 현재 고민거리가 있다. 이집트 정부의 경제 상황에 대해서는 여러분도 많이 아실 겁니다. 그리고 치안에 대한 문제도 많이 아실 겁니다. 도굴꾼도 많고요. 이집트 정부 가장 최근에 있었던 문제 하나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 7월 달에 발생했던 건데요. 이거 뭔지 아십니까? 3300년이 된 파라오 투탕카멘의 조각상이 영국 경매장에서 팔렸습니다. 금액은 69억 원입니다. 이집트의 물건입니다. 이집트 정부는 반대합니다. 이거 도굴한 거다. 이거 우리 거다. 라고 얘기하지만 이 경매는 취소 요청이 받아지지가 않습니다. 뭐 국력 차이일 수도 있겠죠. 해서 이건 정상적으로 온 거다라고 하고 영국에 팔려버렸습니다. 원래 외부의 내용이 나온 걸 보면 조각상 자체가 독일 뮌헨의 상인 하이즈 헤르저가 1985년에 취득했다라고 나와 있고 그 이후에 사람들이 바뀌었다라고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즉 이집트는 자신들의 문화재에 대해서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져서 이거 만약에 정부가 안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만약 여기를 개발하거나 파기 시작했을 땐 치안적인 문제 그리고 사라질 것에 대한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아직은 개발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두 가지 견해는 굉장히 극단적입니다. 존재하지 않는다와 존재하는데 하지 못한다라는 얘기니까 말이죠. 저희가 보여드린 이 모든 자료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정말 이 피라미드 앞에 미궁이라는 게 존재할까요? 아니면 이 미궁은 그냥 하나의 허상된 전설 신화였을까요? 저는 일요 미스테리 극장의 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뇌피셜 저희도 막 여러 가지를 많이 찾아봤으니까 막 이런저런 내용을 보면 지금 현재 외국에서는 존재한다 쪽에 더 많은 의견이 강해요. 왜냐면 그 증거가 생각보다 구체적으로 많이 있다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증거를 얘기하냐면 사실 뭐 지금 방금 보셨던 내용 중에 가장 많이 얘기가 나오는 게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패트리가 발견했다고 얘기하는 이건데 그 위가 지금 피라미드거든요. 이 밑에 자기가 이게 손으로 이렇게 툭툭 쳐봤다가 본 거예요. 이게 뭐야?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미궁으로 따지면 미궁의 이제 가장 지붕이죠. 가장 지붕 쪽의 모습인 건데
이걸 이 사람은 그 위를 밟고 지나가면서 이거 뭐야? 이러고 있다가 이거 되게 규칙적으로 생겼다고 그린 거예요. 이런 모양이 있네? 뭐 이런 식으로. 근데 나머지는 왜 안 그러느냐는 얘기는 거기 좀 모래도 많이 쌓여 있었고, 그러니까 자기가 볼 수 있는 데서 본 거예요. 그래서 뭐지 하고 그려놓은 거거든요. 근데 이때 당시 파트리가 생각을 했던 거는 이거는 이 위에다가 뭘 세워놓은 거다 이렇게만 생각을 했던 건데, 이 이야기가 역으로 얘기하면 위에 세웠던 잔해물들이 이 근처에 존재해야 되는데 존재하지 않아요. 그리고 세운다의 관점을 얘기를 하면, 이 위에다 세운다 그러면 여기 있는 모양은 평평해야 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울퉁불퉁해서 이렇게 끼워 맞추는, 이렇게 들어가는 그런 게 보여야 되고, 그리고 뭔가 조각을 해서 탁탁 맞아떨어지는 게 보여야 되는데, 이건 그게 아니에요. 하나의 그냥 판, 정말 큰 판 가지고 그 위에 뭐 형태를 만들어 놓은 거라, 이걸 보고 있으면 이거 뭐야? 라고 느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게 기원전 5세기,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기원전 18세기에 만들어졌다. 그 18세기, 19세기 이전에 만들어졌다라고 추측을 하고, 기원전 5세기에 누군가가 직접 봤다고 썼고, 1세기 나오고 그 이후에도 얘기가 계속 나왔고, 지금 현재 이제 1889년에 봤다. 그리고 2006년, 2008년에 그리고 도면을 과학적으로 체크해 봤더니 이게 지금 이렇게 뜨더라. 그래서 이거는 파봐야 된다. 그러니까 확실한 발견이다를 확정한다는 게 아니라 이건 분명히 의심해 볼 만하다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조사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인을 했는데 불구하고 중지시킨 거예요. 저 안에 입구가 이러면 어딘지 알거든요. 이게 당시의 기록으로 따지면 입구가 앞쪽이에요. 그럼 길이 재가지고 앞쪽으로서 땅 판 다음에 문 찾아서 문 안으로 들어가면 이 안에는 절대로 모래도 가득 차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의 딱 이렇게 형태로. 이게 만들어진 게 이런 모양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가상으로 얘기해보면, 안에는 이제 만약 생각대로 얘기해보면 도굴만 안 됐다는 전제라면 이 안에 엄청나게 많은 유물들이 존재해요. 그것도 파라오 12명이에요. 우리가 지금 얘기할 때 파라오면 왕이잖아요. 파라오급에 되는 사람들 12명의 무덤이 이 안에 존재한다고 얘기하면, 이건 여러분 역사적으로 봤을 땐 진짜 엄청난 거예요. 보물의 가치를 뛰어넘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기원전 4000년이니까 4000년 전에 어떤 양식으로 뭘 했을까 이런 걸 다 더 구체적으로 건축 양식에 대한 것도 그냥 위로, 이게 피라미드가 사실은 그런 얘기도 많았어요. 아니 옛날이니까, 옛날에는 밑에가 넓고 위에가 좁은 형태, 이런 식으로 싼 게 가장 안정적이라, 사실 피라미드는 이집트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한국에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의 피라미드라고 얘기하는 게 그게 뭐냐면, 무덤의 양식이 과거에는 밑에가 넓고 위에가 좁아야 돼요. 그래야 안정적이잖아. 너무 당연한 얘기.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옛날 이제 고대 문명의 무덤을 보면 밑에가 넓고 위에가 얇아요. 그래서 피라미드 형태를 띠는 게 맞는데, 그러니까 당연히 물론 피라미드를 만들어내는 엄청난 기술력에 대해서 부정하는 건 아닌데, 네모난 돌들 툭툭 쌓았다, 이거는 다른 얘기예요. 이거는 자기들이 정확하게 판을 다 짜서 다 계산을 해서 그 안에 대리석을 다 깔아놓고 기둥 세우고 벽화 그리고 무덤 다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건축 양식을 뛰어넘었다는 얘기야. 그것도 문명이 발생한 지 1000년 만에. 기원전 4000년이니까 5000년에 이제 이집트 문명이 발생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져도 기원전 5000년이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7000년 전이에요. 지금으로 따졌을 때. 그러니까 7000년 전에 이제 문명이 시작돼서 이제 농사 생활하고 막 이러고 있던 애들이 1000년이 딱 지나니까 이걸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이거 지금으로 따져도 이거 쉽지 않을 거예요, 아마. 우리야 지금이야 기계로 모든 걸 깎고 공업을 하겠지만, 이때는 뭐 기계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했지? 또 하나 더. 그 위에 그 호수 어떻게 팠지? 그거예요. 호수를 그걸 사람이 팠나? 깊이가 최대 50m인데 100m에 가깝죠? 100m에 가까운 깊이를 어떻게 팠지? 이걸 사람이 팔 수 있나? 그러니까 진짜 별 생각이 다 들. 그럼 그 모래는 다 어디 갔지? 막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지금 상식적으로 보게 되면 모든 사람들은 이게 맞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안에 존재하는 게 맞다. 근데 이거 파면 진짜 그 문명 발생지 있잖아요. 그 문명의 발달에 대해서 진짜 엄청난 획기적인, 놀랄만한 그런 발견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만들었지? 이런 거. 진짜 사람들이 이거 뭐 뒷얘기니까 혹자 이런 얘기하잖아. 이집트 애들이 외계인 납치한 거 아니냐.
외계인 때려가지고 외계인 기절시켜서 뭐 고문해가지고 만든 거 아니냐 막 이런 얘기 지금도 해요. 지금 2019년에도 뭔가 되게 특이한 기계가 나오고 막 자동차 되게 놀라운 기술이 나오면 야 외계인 가둔 거 아니야?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처럼 이게 정말 사람이 할 수 있는 능력이 맞을까라는 의심이 들 만큼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건축학자들이 봐도 이게 말이 돼 싶을 만큼의 양식을 만들어냈다는 얘기고, 이건 또 하나 무서운 게 뭐냐면 보시는 바와 같이 층이라는 얘기예요. 기둥을 세워서 층의 형상으로 해서 층에 위아래 방 1500개 만들고 다 꾸미고 밑에다가 위아래로 해가지고 총 6개의 또 무덤을 만들어 놨다. 이게 될까요? 이게 진짜 미스테리인 거예요. 이게 만약에 됐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초고대 문명을 믿고, 그러니까 그런 게 미스테리로 계속 남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지금 쓰는 기계, 전기, 뭐 이런 게 없어도 과거엔 이런 걸 다 했다는 얘기잖아요. 사실 피라미드에 대해서는 단순하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냥 돌덩이 잘라가지고 돌만 자르면 되는 거니까 돌덩이 잘라서, 우리나라도 돌 자르는 기술이 있었으니까 돌덩이 잘라가지고 그냥 그 위에다가 추적 모래 쌓아서 옮긴 다음에 쌓아놓은 건데 뭘 뭐 이렇게 얘기한 노동만 했나 보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피라미드에 대해서. 근데 이건 피라미드하고도 수준이 비교가 안 될 수준이에요. 이게 불과 1000년 만에 우리가 상식적으로 봤을 때, 물론 우리도 과거 1000년보다 지금 1000년이 엄청나게 발전한 건 사실이긴 하지만, 문명이 시작하고 나서 1000년이요. 문명이라는 게 발전됐고 왕, 부족 이런 게 만들어지고 1000년이 지났을 때 과연 어디까지 만들어졌을까?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놓고 봤을 때도. 그러니까 근데 이집트 애들은 이런 걸 만들고 다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말이 되나? 그러니까 너무 이상한데? 그러니까 그래서 이걸 아니다, 이거 없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그렇게도 얘기해요. 보여달라. 나오면 믿겠다. 그러니까 뭐냐면, 아니, 저게 기술적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해? 라는 입장이에요. 기술적으로 어렵다. 라는 생각. 그래서 혹시 뭐 이집트에 여행을 가실 계획이 있으신 분 중에, 여기가 이제 여행 가시는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메네트 3세 그 피라미드 많이 무너졌거든요. 볼 건 진짜 없을 텐데, 만약 가시게 되면 그 앞에 한번 밟아보세요. 근데 치아는 정말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 그 안에 앞에 가는데 진짜 이런 거 나오면 저 고민해봐야지. 네, 그러니까 진짜 놀라운 것 같아요. 이 문제는 정말 수학적이고 정말 계산적으로 만들었다는 얘기니까. 그래서 여러분께 이 이야기를 전해드린 겁니다. 네.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좀 쉽게 해요. 좀 쉽게 설명을 드렸을 땐, 그러니까 이제 외부에서 바라보는 시점에서 문명이 두 개예요. 그러니까 초고대 문명을 인정한다는 거야. 근데 그 초고대 문명에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과학기술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뭐 하늘을 날아다니고, 뭐 바닷속에 들어가고, 막 이런 걸 얘기하고, 막 핵전쟁하고,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들 자체적인 엄청난 문명이 발전했는데, 자연과 하나 되는 문명의 끝판왕까지 발전을 시켰다. 근데, 자연의 변화, 기후의 변화, 이런 문제, 이러다 보면 전쟁, 뭐 이런 문제 때문에 자연에게 굴복한 종족,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그 다음의 종족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런 쪽은 자연을 이용하고 자연과의 전쟁을 준비하고 있다. 그러니까 자연과의 1차전은 패배했고, 그래서 문명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런 문명들이. 그런 문명들의 기술이 안 남아있고 사라진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 어차피 반복해봤자 자연에게 굴복하고 지니까, 그러니까 자연보다 약하니까. 그래서 후세에게 안 내보내줬다. 그러니까 후세에게 전달을 안 한 거다. 해봤자, 자기들이 해봤는데 깨졌잖아요. 그러니까 깨지고 박살나고 지고 하니까 그것 때문에 후손에게 주지 않았다. 그래서 후손은 자연을 이겨야 된다라는 그것 때문에 자연을 이용했고, 자연을 거스르는 행동을 되게 많이 한 거예요. 막 지금 뭐 유전자 건들고 화학적인 물질도 건들고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에 대한 역습을 대비하고, 그러니까 지금 문명, 우리가 얘기하는 이런 문명은 자연과의 2차전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외국에 보면 인류가 느끼는 최대의 적은 외계인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고 자연이다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연을 이겨야 된다는 것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시점에서 초고대 문명이라고 얘기하는 게 우리의 기준점으로 얘기하면 안 된다요. 그러니까 그들의 문명은 초고대 문명이 맞는데, 우리가 지금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능력과 기술을 갖고 있지만 그게 후세에 내려오자가 완전히 다른 거란 얘기예요. 분리되어 있다, 양쪽이. 그러니까 그래서 사라진 거다. 약하니까. 약하면 사라진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그 외국 거 자료를 봤는데 그런 얘기가 있는데, 보니까 또, 오, 신기하네. 그래서 뒷이야기에서 여러분한테 소개해드리는 거예요.
그냥 이런 얘기도 외부에 있다더라. 뭐 이런 정도예요, 여러분. 이거 무섭나요? 이거 무서운 얘기인가? 근데 나는 개인적으로 좀 일리 있는 말이라고 생각했어. 왜 초고대 문명이라고 얘기하더라도 왜 우리가 발전한 게 옛날에도 있다고 생각을 하지? 라는 마인드였어요, 저는. 그러니까 옛날의 초고대 문명은 지금도 상상할 수 없는 걸 만들어낸 거 아닌가? 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핵, 뭐 비행기, UFO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들만이 갖고 있었던 엄청난 능력, 다신 자연을 거스르지 않았던, 웬만하면. 근데 자연과에서 패배를 해서 사라지고 이제 우리가 이렇게 살아남아서 우린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이다. 뭐 이런 거? 그냥 그런 내용을 봤어요. 네. 근데 그래서 저는 초고대 문명과 관련해서 오파치를 믿지 않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오파치와 관련된 거는 현대 과학 기술이 과거에도 존재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건 좀 아닌 것 같고, 대신에 우리가 설명하지 못하는 과거에 엄청난 기술력이 있었다는 건 사실 부정을 못 하겠어요, 저는. 네. 그러니까 속된 얘기로 얘기하면 뭐 배틀그라운드나 게임 같은 거 이러면 2코인이란 얘기야. 지금 1코인 끝났고 현재 2코인 중이란 얘기야. 두 번째 게임 중. 그래서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네.